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OP앰프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좀 복습을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어, 그 OP앰프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마이너스 방향의 이 단자에다가 아웃을 물려가지고 이 가운데 저항이 있거나 뭐 캐패시터가 있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으니 결국은 이 전압이 커지면 얘도 커지게 되고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게 되겠죠. 어쨌든 뭐 거치더라도 비례식을 가지더라도. 근데 어, 이 이 두 개의 단자가 같아질 때까지 커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고 사용을 하고 두 개 같아질 때까지 결국 일을 하니까 결국 이 두 개의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은 바꿔도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편의에 따라 위아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서 요거랑 지금 요거랑 지금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똑같은 회로예요. V 사실 여기에 V인도 어딘가에 그라운드에 기준 볼티지 차이에 제가 볼티지는 무조건 차이를 계산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딘가 기준이 0볼트 기준으로 V인만큼 높은 거고 그래서 이건 이게 같은 말이고 플러스로 연결되고 마이너스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하나는 저항이 연결돼서 V 아웃으로 나가고 여기서 하나는 저항이 면서 V 아웃 나가고 또 하나는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거 왼쪽이랑 오른쪽이 지금 이 회로나 같은 회로라는 거 보이시나요? 잘 자세히 보면 같은 회로거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따라서 다 이렇게 뒤집어져요. 다 같이 뒤집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V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5볼트라고 했을 때 여기 5볼트 그러니까 얘 완전 진짜 완전 예를 든 거예요. 걔가 5볼트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내가 뭔진 모르겠어. 여기 전압이 뭔진 모르겠고 여기를 만약에 내가 5볼트로 전압을 내가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볼티지 디바이더 일단 제가 두 번째 특징 중에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안에 임피던스가 엄청 커서 여기 저항이 엄청 크거든요. 이게 10의 막 6승 이렇게 커서 열로 전류가 거의 못 흘러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단자 안쪽에는 전류가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끊어진 거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끊어 없다기보다는 끊어진 회로랑 전류가 굉장히 작게 흘렀거든요. 엄청 작게라도 흐르긴 흘러야 동작을 하겠지만 그게 무시할 정도라는. 그리고 여기는 끊어진 거니까 이 지금 볼티지 디바이더죠. 여기가 5볼트면은 이렇게 이 비율로 나누잖아요. 그죠? 전압을. 죄송한데 5볼트라고 하지 말고 계산하기 쉽게 5.5볼트라고. 여기가 5.5볼트를 그냥 임의로 냈다라고 생각하면 볼티지 디바이더에서 얘가 5볼트 여기는 0.5볼트의 비율로 나눠 가지죠. 다시 말하면 10K 플러스 1K분의 1K 곱하기 5.5볼트 이렇게. K는 헷갈리니까 K를 빼고 쓸게요. 10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럼 11분의 1이니까 여기에 출력 볼티지가 11분의 5.5 하면 0.5볼트. 그리고 볼티지 디바이더가 제가 이 출력 볼티지 여기 이거 V 아웃이라고 하면 출력 볼티지가 요 두 번째 걸리는 전압의 차이고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 이 두 개의 전압의 합이 여기에 총 전압 5.5볼트랑 같다. 그거를 나눠 가진다고 해서 그 나눠 가지는 비율이 이 저항의 비율이라고 해서 저항이 클수록 전압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많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 같은 전류가 있을 때 V는 IR이니까 IR IR이니까 이 R이 크면은 당연히 더 많이 먹겠죠. 또 작은 것보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0.5볼트예요. 여기가 0.5.
얘는 이게 부족해. 언제까지 일을 해요? 여기가 5V가 될 때까지. 얘를 5.5V에서 계속 높여주는 거죠. 언제까지? 여기가 5V가 될 때까지. 여기가 5V가 될 때까지. 0.5에서 5V까지 올려주려면 얘가 올라가겠죠. 얘가 올라갔을 때 값이 뭐가 돼요? 여기가 5V고 여기가 이게 5V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5V 먹으면 여기는 10배 먹을 거니까 50V 먹을 거라고. 여기 5V 그다음에 50V 더하면 Vout은 55V죠.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러니까 Vout이 55V가 되는 어, 출력으로 동작을 할 거라는 거고 그게 게인을 계산해 보면 이제 이 R1분의 R2 여기서는 플러스 1 이렇게. 왜냐면 이거 비율만큼 10배만큼 하고 자기 거만 하나 더 가져가니까. 이해가요? 여기서 이걸 지금 필때는 여기 이 전압이 같아야 된다고 했을 때 5V 여기 10배 더 먹을 거니까 10 더하기 1이랑 11배가 배수로 커진다. 어디가? 여기에 전압. 그래서 이걸 게인이라고 하고 들어오는 전압이 5V면 출력을 55V 늘려주는 3V면 33V, 1V면 11V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게 지금 OPMP가 하는 역할이고 이거는 그래서 인버팅이 아니고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불렀고 왜냐면 5V가 5V로 55V 바뀌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어떻게 생겼었냐면 마이너스 가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는 여기 마이너스에 이렇게 V인을 넣어주죠.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라고 하면은 여기가 0V가 될 때까지 이 출력을 만들어주는 거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여기가 되면은 좋겠죠. 왜냐면 0V보다 낮아야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0V보다 낮아야 된다는 걸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볼테이지가 붙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인버팅이 되는 거예요. 여기 V인이 플러스면 여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비율이 R1이라고 하면은 이 비율이 R2만큼 그러니까 이 0V 사이의 양단에 걸린 전압차가 몇이에요? V인 R1이 여기 V인이면 제가 볼트 디바이더 했으니까 요만큼 볼트 디바이더랑 똑같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I가 흐르니까 이게 R1에서 R2로 넘어가더라도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R2에 흘러가는 비율이 그러니까 R1에 흘러가는 I가 R2에도 I만큼 흐르는데 어, 이제 요 전압 강화 여기 요 양단의 전압 강화의 그 양은 이 R2에 비례하니까 그리고 I는 R1에 반비례하니까 R1분의 R2만큼 그러니까 이 여기가 5V 말로 더 편할 것 같은데 여기 사이의 양단의 전압 차이가 5V면 이제 여기서 R1이 만약에 1kΩ이고 R2가 10kΩ이면 여기 양단의 전압차가 만약에 5V면 여기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50V가 돼야 이게 10kΩ을 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5V가 여기 5V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50V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R1분의 R2가 개인이 되는 이제 회로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잘 보면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는 마이너스 단에다가 이렇게 V인을 넣고 그 다음에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는
진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데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는 이렇게 플러스 턴에다가 V인을 넣는 거. 나머지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여기다 V 이렇게 V인을 여기다 쓸 때 여기는 지금 그라운드로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흘러 이렇게 절로 흘러가겠죠. 어쨌든 여기 V인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넌 인버팅이고 플러스에 붙으면 넌 인버팅 구성이 된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럼 얘는 지금 넌 인버팅일까 인버팅일까요? 여기 마이너스 단에 연결돼 있으니까 인버팅이겠죠. 그래서 이건 서밍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V1, V2, V3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전압이 V0니까 다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 I1, I2, I3. 그 얘가 물이 흘러가면 다 여기선 다 밀고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건 여기밖에 없고 이쪽으로 I1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흘러가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가 0볼트면 이 출력은 마이너스가 돼야지 물이 이렇게 흐를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몇 볼트라고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거의 한 만큼 얘가 낮겠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걸 계산해보면 I1, I2, I3를 계산했다고 치면 거기에 R4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밀어줄 테니까 이거에다가 알파 곱한 것만큼 여기 볼테이지가 걸리겠죠. 마이너스 방향. I1을 구해볼게요. I1은 R분의 여기 V 해가지고 R1분의 V1 하면 되고 얘는 R2분의 V2 얘는 R3분의 V3니까 이걸 더하면 R1분의 V1 근데 이걸 R을 다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식을 단계를 써볼게요. R2분의 V2, R3분의 V3가 I1, I2, I3 여기 R4를 곱한 게 얘가 여기에 전압이다 마이너스 친 게. 만약에 이거 세 개 같다고 하면은 그리고 R4가 이 R의 3배라고 하면은 얘가 3R이고 얘가 R분의 V1 버트 V2 V3고 R1이 R4가 3분의 R이라고 하면 R4가 3분의 R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여기 3분의 R이 되고 마이너스 붙으니까 여기에 최종 V 아웃은 3분 마이너스 3분의 1 V1 더하기 V2 V3죠. 이렇게 되죠. 이게 결국 평균을 내주는 회로가 되겠죠. 만약에 3분의 1이 아니고 그냥 R이면은 이게 R이 이게 3분의 1이 아니니까 R이면 그냥 썸해서 V1, V2, V3를 더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을 나눠주는 거. 이렇게 신호를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더해줄 수도 있어요. 소리가 녹으면 오케이 일단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두면 좋은데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있어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우리말로 차동 증폭기라고 하고 영어로 알아두는 게 아마 더 좋을 거예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여기 V1과 V2 차이의 어, 값에 일정 비율을 증폭해주는 회로가 되겠죠. 음,
그래서 지금 R 어, 지금 여기서 R1 갈수가 같다고 하니 그러면 얘는 R분의 R 더하기 R 얘는 요 녀석이 R 더하기 RF분의 RF니까 이렇게 넘어져서 R분의 R 이렇게 되죠. 요거 두 개를 합하면 V2 빼기 V1의 R분의 RF가 되는 형태로 이걸 R1 R2 그냥 R이라고 이렇게 네 개의 레지스터인데 이 두 개는 같고 이 두 개는 같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볼 건데 요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일단 지금 요 녀석만 볼게요. 이렇게 연결된 것만 보면 음, 여기 V 아웃이 이게 지금 이게 단락돼 있다. 그러니까 쇼트나 있다. 이게 연결이 그냥 그라운드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0볼트 이렇게 지나가는 다 0볼트니까 여기도 0볼트가 되죠. 여기가 0볼트고 이렇게 연결하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없다는 게 보다는 이걸 쇼트 났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선이다. 이거 V2가 없고 여기 전선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0볼트라서 여기도 0볼트. 그러면 아까 봤던 이거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잖아요. V 아웃이 뭐였지? 마이너스 R분의 RF 이렇게 썼죠. 그다음에 이제 음, 요게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어, 여기 V2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V2는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끊어진 게 아니고 이 회로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단락돼 있는 거고 여기가 전선으로 그냥 연결된 거고 여기는 지금 V2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V2가 있으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흐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볼티지 디바이더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가 V2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릴 수 있어요. 여기 0볼트에서 이게 펌프예요, 펌프. 펌프가 물을 이렇게 압력을 올려주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지. 아까 제가 여기 관이 좁아서 일로 못 흐른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쪽으로는 관이 좁아서 못 흘러. 그럼 물은 그냥 일로밖에 못 흐르니까 여기 압력은 요거 압력의 디바이더로 여기 압력이 결정되겠지. 이렇게 조금 강압되고 여기 조금 강압돼서 여기 압력이 0이 되는 형식이 되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볼티 디바이더고 내가 V2만큼 압력을 쏴줬는데 물이 그만큼 많이 흘러갈 건데 그 V2의 이 부분에 RF 더하기 R분의 RF의 B만큼의 전압이 결정됐거든. 이거 계속 얘기했던 볼티지 디바이더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쇼트났다, 단락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그라운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V인이라고 생각하는 여기가 이 전압이 여기 압력이 이건데 여기랑 같을 때까지 얘가 V아웃이 결정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 플러스 방향에 있는 플러스에 있는 넌 인버팅이 아니고 지금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여기 플러스에 연결된 여기가 V인으로 잡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도 V 여기 잠깐 썼다 지울게 여기 압력 여기도 V2
RF 플러스 R분의 RF가 되는 그런 회로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여기 V 아웃이 뭐라고 했죠? 여기가 V인이라고 했으면 V인을 1 더하기 1 더하기 R분의 RF만큼 곱해서 더해줘. 근데 이게 V인이 그냥 V인이 아니고 요거였지. V2에다가 R1 볼트 디바이더 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RF 플러스 R분의 RF V2 이렇게. 그리고 이게 선형 회로라서 우리가 이거를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슈퍼포지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잘 어, 와닿지 않으면 그냥 떼서 한번 합쳐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입력이 있으면 입력 1과 입력 2의 합이 그리고 입력 1의 출력과 입력 2의 출력의 합이랑 같을 때 우리가 이거를 선형지 시스템이라고 하고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때 슈퍼포지션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1만 사용하고 2만 사용한 거랑 1, 2를 합쳐서 입력을 넣은 거랑 같은 결과 두 개 1번, 2번을 합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게 선형 시스템은 이거고 실제 우리는 선형 시스템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을 공부하면은 어, 내가 우리 중간고사 점수가 10점이 오르고 2시간을 공부하면은 20점이 오르면 3시간을 공부하면 30점이 나오는 게 선형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입력에 대한 출력을 두 개 합쳐서 넣은 거랑 각각의 해서 넣은 거랑 합치면 같게 나오는 게 선형 시스템이고 얘가 지금 선형 시스템이라서 왜 선형 시스템인지는 어, 이따 많이 잘 아마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 스포포지션이 돼서 이거 두 개 합쳐주면 된다. 각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거를 합쳐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이 밑에 있는 식이 되죠. 그래서 결국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쓰냐면 전압이라는 건 보통 그라운드 기반으로 전압을 측정하지만 많은 센서들이 그 그라운드가 아니고 그 두 개의 단락에 있는 전압의 차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가습도계도 그렇고 뭐 근전도 신호를 뭐 심전도를 재고도 그렇고 뭐, 뭐 거리 센서도 그렇고 다 어떤 전압의 차이를 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증폭하고 싶을 때 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해서 요렇게 양단에 넣게 돼요. 사실 그라운드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양단에 그라운드가 없이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V 플러스랑 V 마이너스 두 개의 차이의 전압을 그러니까 전압 강화 그 이러는 그 델타 V를 증폭하고 싶을 때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음, 이거 엄청 복잡하죠. 어, 일단 제가 너무 이제 거부감이 들 것 같아서 장점을 설명해 좀 할게요. 일단 모든 정밀한 계측기는 다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를 써요.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뭔가 뭐, 뭐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한다 아니면 뭐 센서를 쓴다 아니면 되게 정밀한 특정을 한다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음, 일단 인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일단 앰플리파이어의 되게 어, 어떤 장점, 그 앰플리파이어의 좋은 점 중 하나 인풋 임피던스가 크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캐스케이드로 회로를 설계할 때
만약에 이런 비선형 회로를 넣지 않으면 이 OP앰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저항하고 캐패시터랑 인덕터만 사용하면은 계속 그 제가 아까 했던 그 임피던스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앞에 거는 작고 뒤에 건 크고 근데 그 뒤에 거 입장에선 그 앞에 게 작았으면 좋겠는데 걔가 커버리니까 점점점 뒤에 게 임피던스가 커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앰플리파이어는 특히 OP앰프는 내가 들어오는 녀석의 입장에서 내가 되게 커가지고 전압을 왜곡하지 않고 나가는 녀석의 입장에서 내가 되게 작아가지고 내가 나가는 시그널을 왜곡하지 않게 만드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인스트루멘트 앰플리파이어가 이제 인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커먼 모드 리젝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커먼 모드 리젝션은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은 어떤 신호라고 하는 거는 DC 성분과 AC 성분이 같이 있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캐패시터 커플링을 한다고 해도 캐패시터를 가운데 달아가지고 DC 성분을 죽이려고 해도 DC 성분이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증폭을 많이 하면 걔가 터지게 되거든요. 0.1V라도 옵셋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보통 증폭기를 많이 강하게 쓰면 만 배도 증폭하기 때문에 만 배, 뭐 10만 배 증폭하게 되면은 0.1V가 막 몇백 볼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증폭기의 증폭 비율이 굉장히 큰 경우에 그 0.1V를 이제 없애주고 싶은 경우에 그런 니즈가 굉장히 커요. 그런 걸 커먼 모드 리젝션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 네,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고 밴드위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했는데 보통 앰플리파이어 스펙을 보통 이제 우리가 회로를 가져와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면 앰플리파이어의 스펙이 보통 아무리 커도 뭐 메가헤르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통신을 하고 있다면 통신할 때 뭐 기가헤르츠로 우리 이거 뭐냐 LTE가 기가헤르츠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호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받기에는 앰플리파이어의 그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얘가 주파수 받을 수 있는 폭이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앰플리파이어의 그 이 밴드위스가 클수록 좋은데 이제 인스트루멘탈 앰플리파이어는 그것도 굉장히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좋은 거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어, 음, 일단 여기 V3를 볼까요? 여기 V3를 보면은 어, 일단 지금 V2가 여기 들어오고 있고 V2가 이거랑 같을 거예요. 왜냐면 같을 때까지 V4를 조절할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V2고 그럼 V2 아까 그 V2 입장에서 봤을 때 음, 지금 뒤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얘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랑 똑같죠. 보이나요? 이게 인풋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인풋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까 다시 잠깐 여기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 마이너스 피드백이 하나 있고 이게 볼트 디바이처럼 생긴 게 하나 더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가 V 플러스 방향이 볼트 디바이더 하나 나눠져서 들어가고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피드백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이게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라고 똑같죠. 이 V3랑 V4에 차동 증폭을 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V3랑 V4를 차동 증폭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V1, V2에 대해서 그래서 했던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차동 증폭기 방금 제가 합해서 계산했던 거고 V1, V2를 보면은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포포시는 원리를 사용하면은 여기가 V1이고 이제 여기를 이제 V2가 여기가 그라운드로 잡혔다고 생각하면 여기 없다고 그라운드로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반정 증폭기, non inverting amplifier가 되거든요. 그래서 V1에 대해서 이렇게 R1분의 R2만큼 증폭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V1이라고 하고 V1을 이제 놔두고 V1을 이제 그라운드로 잡고 이거를 그라운드로 잡고 이걸 그라운드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가 V2가 걸렸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반전 증폭기랑 똑같이 생겼죠. 요게 반전 증폭기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그래서 반전 증폭기 비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은 여기를 V 인으로 하고 이렇게 생긴 게 얘가 넌 인버팅 V 아웃이 여기 R 아까 R1을 위로 했나 똑같이 적어보죠. 밑에가 R1이었구나. 여기가 R1, R2라고 하면 V 아웃 R1분의 R2 V 인. 얘가 넌 인버팅이고 그 다음에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는 여기에 V 인을 넣고 여기 V 인을 넣고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고 여기 V 아웃이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는 이걸 뒤집어 위아래 뒤집었었는데 제가 위아래 다시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죄송해요.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로 갔었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 V인을 넣었었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겼고 여기 V인이 있고 이렇게 갔었는데 여기는 그라운드 잡았었는데 뒤집어가지고 제가 정신없죠. 미안. 여기서 어쨌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흐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서 V 아웃이 마이너스 R1, R2가 R1, R 얘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였죠. 사실 이거 두 개만 알면 인버팅 넌리펀트만 알면 사실 뭐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게 V1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고 V1이 V2가 없다고 V2가 그라운드로 잡혔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 그라운드로 잡히면은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되고 넌 인버팅은 제가 식을 잘못 썼네.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지? 네,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가 넌 인버팅 파이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에 V2가 있고 V1을 그라운드로 잡으면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죠. 이게 더해져. 그래서 여기가 V3가 됩니다. 이건 딱 대칭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네. 어, 여기서 R3, R4가 R5랑 이렇게 지금 가변적인 걸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 게인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앰플리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요 V3, V4를 여기다 넣어서 다 정리를 한 게 요 식으로. 그래서 R4는 R5랑 그러면 지금 남는 게 R1, R2, R3, R4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고 인테그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캐파시터는 여기 I가 C 곱하기 dVdt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C분의 I를 dVdt로 하고 이거를 적분하면은 V는 C분의 1 I에 이렇게 되죠. 이 안간의 전압이 이건데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여기가 V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흐른다고 했죠. 이렇게 흘러가면 일로 흘러가는 전류가 I가 R분의 여기가 여기 그라운드라서 그런 거예요. 그라운드라서 여기 V인이 걸리면 R분의 V인이 되죠. 이만큼 일로 흘러 들어갈 거니까 이제 이걸 여기다 넣으면 V는 Vout은 C분의 1 R분의 V인 BT가 되고 그 위에는 죄송해요. 여기 마이너스가 왜냐면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전압이 마이너스 이 V만큼 VC라고 하면 이 VC만큼 낮아야 되기 때문에 Vout은 여기가 0볼트면 여기가 마이너스 VC에 전류가 이렇게 이쪽 방향 흐르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 이쪽으로 계산했을 때도 지금 제가 이쪽으로 해버려가지고 어쨌든 마이너스 붙는 게 맞고 그래서 마이너스 RC분의 1 V인을 적분한 거랑 같아요. 일정 시간 동안 그 시간에 따른 입력 볼티지를 적분할 수 있는 적분기가 됩니다. 그리고 미분기도 있는데 미분기도 똑같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된다 했었죠. 여기가 0볼트니까 일로 전류가 미안.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 그러면 여기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V 이 아래 걸리는 전압 여기 아래 걸린 전압은 여기 I가 흐른다고 했을 때 뭐지? 전압은 V는 IR이니까 IR. 근데 여기서 I가 뭐죠? I가 C 곱하기 dBdt잖아요. 이거 앞에서 계속 했던 C 곱하기 dBdt가 여기 전류가 여기 막 바꿔주면 여기 전류가 이만큼 흐르는 거야. 여기는 여기서 RC dVdt가 되죠. 그럼 여기 전압은 마이너스 RC dVdt다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전압이 V인이면 그거에 따른 시간에 따른 변화량의 비례해서 Vout이 됩니다. 인티그레이션 적분할 수도 있고 미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오면은 사인이 들어오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게 이렇게 이 적분기나 미분기를 만들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음, 네거티브 피드백이 없는 유일한 경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컴패레이터라고 하고 컴패레이터 같은 경우는 어, 컴패레이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는 대신에 만약에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3점 뭐 아니 여기가 만약 2.5볼트다. 조금이라도 이거보다 더 크다. 만약에 얘가 1몇 볼트다. 그러면은 여기가 보통 어 이제 양단의 전압을 마이너스 플러스로 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OPM프에 이제 한쪽만 전압을 걸고 나머지는 그라운드로 걸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통 우리가 쓰는 회로는 대부분 우리가 쓰는 뭐 MCU나 이런 것들은 다 3.3볼트 또는 5볼트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5볼트만 보통 전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5볼트에 0볼트 그라운드로 V-를 달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또는 마이너스 5볼트를 우리가 쓰려면
뭐 버크 컨버터 같은 음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호자가 필요한데 어쨌든 마이너스 5볼트로 만들었다고 치고 이 경우에는 5볼트가 나오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1볼트고 여기가 0볼트다 그러면 마이너스 5볼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최대 전압으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교기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출력이 5볼트 또는 0볼트가 되겠죠. 출력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개인이 맥스를 치게 만들 거 개인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보다 증폭율이 훨씬 커가지고 볼티지는 몇천 볼트가 될 건데 이제 거기까지 못 가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지. 얘가 줄 수 있는 최대 전압. 이렇게 보통 동작을 하게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요거 그냥 이거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보통 5볼트에서 0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로직 회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아날로그 회로에서 이 5볼트나 0볼트를 다 못 써요. 보통 뭐 5볼트는 쓸 수도 있는데 보통 마이너스는 잘 못 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얘가 쓸 수 있는 범위가 뭐 예를 들어 1, 뭐 0.7볼트 여기는 뭐 4점 뭐 제가 이거 위에 건 잘 모르겠는데 밑에 건 확실히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0.3볼트 이거 숫자는 제가 임의로 만든 숫자인데 이런 식으로 이 범위 안에서만 볼티지를 출력으로 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5볼트가 아니고 4.7볼트, 뭐 0.3볼트가 나오겠지. 보통 소자들이. 근데 소자를 굉장히 잘 만들면 제가 그 OPMP가 보통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안에 트랜지스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디자인하면은 얘를 0볼트까지 끌어내려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면 소자들이 0볼트 다 쓰고 0볼트 다 쓰게. 이제 그런 소자들이 이제 조금 더 비싸겠죠. 그냥 이렇게 끝까지 다 못 가는 거라.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를 이제 레일 투 레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플러스 극을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막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기가 플러스 레일, 여기가 마이너스 레일 이렇게 있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레일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일 투 레일 소자라고 안에 소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얘기했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OPMP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 이제 ADC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그리고 홈워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냥 오늘은 데이터 아쿠지션에 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교과서 챕터 8장이고 우리가 싱글보드 컴퓨터든 아두이노든 MCU든 어떤 회로에서든 어떤 시스템에서든 디지털로 대부분 신호를 처리하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오면 아날로그 신호를 AD 컨버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로 바꾸고 그다음에 뭔가 신호 처리나 어떤 뭐 제어 로직이라든지 뭐 결정을 하고 나서 액추에이터에 넣을 때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거쳐서 액추에이터에 넣게 되는 이걸 뭐 보통 이제 드라이버라고도 이제 뭔가 모터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어떤 그 출력의 종류에 따라서 뭐 AD 컨버터를 쓸 때도 있고 이거를 통칭해서 드라이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꼭 중간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게 일단 뭐 그걸 말하기 앞서서 어떤 신호가 들어올 때 우리가 신호를 들어올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막 변화하는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이 변화하는 신호가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기를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했을 때 뭐 헐츠 이렇게 하고 이 들어오는 주기의 신호가 있으면 그 주기의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 X축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해서 시간의 축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점을 하나 찍게 되는데 이게 이제 디지타이즈 되는 거죠. 디지털로 바뀌는 거죠. 원래는 우리의 그 생각은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기를 남기면 그날의 생각은 디지털이 이제 하나하나 끊어져서 저장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디지털이 돼서 하나하나 포인트로 저장이 되고 이걸 우리가 샘플링 한다고 하는데 이 샘플링하는 개수를 이 신호가 변하는 어떤 주기보다 최소한 2배보다는 많이 샘플링을 해야 그래야지 최소한 이 원래 신호의 개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
나이키스 쉐논 샘플링 시오렘이라고 하고 뭐 이건 이름만 알면 되고 일단 2배 빨라야 된다. 이거만 알면 2배 빨라야 된다. 최대한 빠른 어떤 변하는 어떤 신호보다 2배 빨라야 데이터를 우리가 잘 얻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샘플링을 빠르게 못하면은 알리아싱이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말로 약간 왜곡 같은 건데 그 2배 빠른 프리퀀시를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라고 하고 이거보다 빠르게 하지 못하면 신호가 왜곡돼서 보인다. 생각하면 돼.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그래프 지금 이 원래 신호가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는 신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일정한 주기로 이 포인트에서 내가 샘플링 한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가 마치 다른 사인 주파수 함수처럼 보이게 돼. 마치 되게 주기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어, 주기적이면서 다른 신호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 이거 동영상은 PDF라서 그러면은 동영상을 잠깐 보여줄게요. 이런 거 아마 한 번쯤 봤을 것 같은데. 선풍기 돌아가는 거 아마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게 막 거꾸로 돌아가거나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여기서 샘플링은 보통 카메라에서의 샘플링은 30Hz 또는 15Hz에서 60Hz 사이를 샘플링 하거든요. 근데 그 샘플링하는 속도랑 이제 얘가 돌아가는 속도랑 비교했을 때 얘가 회전하는 속도가 1초에 30바퀴보다 더 빠르게 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샘플링의 왜곡이 일어나서 마치 내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눈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알리아싱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 뭔가 어디선가 본 적 있죠? 이렇게 신호의 왜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나이키스트 샘플링 프리퀀시보다 더 빠르게 샘플링 해야 된다. 그리고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제 보통은 이걸 증폭을 해요. 이렇게. 신호를 증폭을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 증폭할 때 OPMP를 쓰는 거죠. 증폭하고 나서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만들어요. 노이즈를 없애요. 그래서 좀 프리앰플리파이어라고 하고 또 버퍼 또는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노이즈를 좀 없앨 때 보통 고주파 이렇게 막 짜잘짜잘하게 움직이는 신호가 많아요. 그걸 없애는 거 로패스 필터를 거친다고. 로패스 필터를 거치면 되게 막 튀는 것들 막 이렇게 막 튀는 것들이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노이즈한 신호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타이즈를 하는데 이렇게 퀀타이즈해서 이렇게 0101로 바꾸고 하나의 샘플을 쭉 하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요 값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여기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거쳐. 근데 그 전에 샘플 온도를 해서 샘플을 딱 고정해 놓고 아날로그로 받아들인 걸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컴퓨터로 이제 디지털로 보내게 되죠. 보통 계측 같은 걸 할 때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게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보통 만드는 장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이게 대표적인 어떤 장비고 그래서 우리가 ADC라고도 하고 이제 보통 계측이나 소자나 아니면은 실험실에서는 디지털 어큐션 보드라고 해서 DAQ라고도 많이 같은 거예요. 보통 DAQ는 ADC랑 DAC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ADC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밖에 그런 기능들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퍼를 거쳐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아까 제가 설명 안 했구나.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있고 여기 막 제가 뭘 많이 저항을 달았는데 저항 아무것도 안 달고 OPMP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버퍼라고 해요. 여기에 신호가 들어오면 V 시그널이 들어오면 V 아웃이 그냥 그대로 같은 크기를 V in, V out. 버퍼를 왜 쓰냐?
버퍼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임피던스를 바꿔줄 수 있죠. 여기는 V인 임피던스가 다른 데서 받아올 때는 되게 컸는데 얘가 V 아웃을 되게 작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버퍼를 거쳐서 일렉트릭 스위치를 거치면 이렇게 여기다 차징을 걸고 이거를 뗐다 붙였다 이게 클락에다가 걸어서 클락에서 뺐다 붙였다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신호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거를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인테그레이팅 ADC라고 이렇게 적분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Successive Approximation이라고 해서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 SAR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하는 ADC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DAC라는 걸 사용해서 DAC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그 아날로그를 우리가 바꿔주면서 만약에 내가 전에 얘기했었죠. 5V에서 0V 사이를 뭐 1024에서 1023에서 0 사이에 이 비트 값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1023을 5V, 만약에 512를 2.5V로 짜고 2.5V랑 비교해보고 2.5V 크면은 아 이거는 이 비트가 있구나 없구나를 비교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를 이제 Successive Approximation ADC라고 하고 플래싱 ADC는 이거를 병렬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시그널 컨디셔닝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거는 ADC가 이렇게 있으면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여러 채널로 이게 센서가 막 100개, 200개 보통 예를 뒤에 제가 여기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안에 픽셀이 몇만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다 ADC 해야 되거든요. 이걸 다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다 ADC를 달기 너무 비싸고 크고 커지고 이러니까 또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읽는 한 줄 한 줄 한 줄 읽는 것도 많지. 근데 한 줄 한 줄 한 줄 읽으면 그거를 이제 ADC가 각각 이제 요거 읽고 요거 읽고 요거 읽고 요거 읽고 이런 식으로 읽기로 제가 알기로는 요들이 쭉 레지스터로 들어와서 이렇게 요거를 다 병렬적으로 한 줄씩 읽는데 한 줄씩 읽을 때 요거 10개 뭐 10만 픽셀이면 여기 뭐 1024개 픽셀이 있다 이거를 1000번 이제 바꿔가면서 읽는 거지. 그걸 이제 멀티플렉서라고 하고 먹스라고 얘기하는데 먹스를 연결하면 1번, 2번, 3번, 4번, 1000번까지 순서대로 바꿔서 여기다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럼 ADC는 이걸 타이밍에 맞춰 딱딱딱 읽으면 그 각각의 픽셀 값을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몇만 개 픽셀을 한 번씩 읽는 걸 되게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1초에 30번 이상의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멀티플렉서가 사용이 되고 그래서 멀티플렉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샘플링 타임이 낮아진다. 왜냐면 이거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ADC를 나눠줘야 되니까. 프레임 펜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5V가 들어왔을 때 카메라에 들어온 신호의 밝기가 5V가 될 수도 있고 2.5V가 될 수 있는데 얘가 그레이스케일로 우리가 보통 사진이 256인가? 255까지 있죠, 0에서. 그레이스케일이 0에서 255까지의 디지타이즈된 단계별로 이 정수값을 가지는데 그거를 이제 더 잘게 쪽에서 만약 0에서 우리가 2048까지 또 주사율이 우리가 주사율이라고 해서 우리 모니터 게임하는 사람들은 30Hz에 만족하지 않고 60Hz 주사율 모니터를 써서 오버워치를 잘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모니터가 굉장히 비싸지고 이렇죠 이런 식으로 비트 수를 늘리면은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밝기가 다양해지면서 비싸지는 거죠. 그걸 이제 퀀타이제이션 한다고 하고 이 퀀타이제이션을 잘게 하면 오른쪽처럼 되는 거고 이제 성기게 하면 왼쪽처럼 되는 거고 샘플링도 더 이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이제 앰플튜드의 퀀타이제이션, 타임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할 때 우리가 이진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바꿔줘야 되니까 이진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10진수를 사용하는 우리 숫자를 이진수로 바꾸거나 이제 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시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10진수의 11을 이진수로 바꾸면 10
1, 1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각각의 자릿수에마다 이렇게 0일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더해주면 지금 1, 0, 1, 2를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 곱해서 다 더하면 8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11이 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11을 다시 이진수로 바꾸고 싶으면 2로 나누고 이 몫을 쓰고 나머지를 쓰고 몫을 쓰고 나머지를 쓰고 몫을 쓰고 나머지를 쓰면은 이렇게 1, 0, 1, 1이라는 이진수가 여기까지 혹시 있습니다. 그리고 덧셈은 이렇게 1, 0, 1, 1, 0, 1, 0, 0을 더하면 자릿수를 더한 다음에 만약에 1, 2를 더해주면 여기 앞에 한 자리가 올라가죠. 십진수도 9랑 1 더하면 앞에 올라가서 10 이렇게 되는 거죠. 1 올라간 1이 한 번 더 올라간 1, 2를 더했으니까 다시 0이 되면서 1이 올라가고 1이 또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1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1, 0, 0, 0, 1이 되면 이거 두개 다 빼는 것도 이제 똑같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멘트 넘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컴플리멘트 넘버는 우리말로 보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보수. 1의 보수는 일단 0은 다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제 0, 1, 0을 1의 보수를 하면은 다 이제 0을 1, 1을 0을 바꾸면 0, 1, 0, 1이 되고 그 다음에 2의 보수는 혹시 이런 거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안 돼요. 대학교 때 배우 안 돼요. 대학교 때 배우. 일단 1의 보수를 먼저 구하고 지금 1의 보수가 됐죠. 여기 오른쪽에. 거기에 1을 더해주면은 그러니까 2의 보수가 2's 컴플리멘트가 되고 1's 컴플리멘트에다 1을 더해주면 된다.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5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 5에다가 5에 2의 보수를 구하면 돼요. 만약에 아까 5가 0, 1, 0, 1이죠. 5가 0, 1, 0, 5를 아까 다시 한번 5를 2로 나누면 2, 1, 0이니까 0, 1, 0, 1이죠. 앞에 빈자리를 그냥 써준다고 하면 0, 1, 0, 1이고 이걸 이제 1의 보수로 하면 1, 0, 1, 0이고 1을 더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1, 0, 1, 1이 되죠. 얘가 이진수에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플리멘트 넘버는 마이너스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를 이진수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5가 있으면 5가 0, 1, 0, 1이었죠. 이거를 그냥 앞에 이거를 사실 근데 여기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보수의 숫자를 보면은 이 숫자를 보면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 있어. 얘가 만약에 0으로 시작하면 얘는 양수고 1로 시작하면 얘는 음수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 1로 시작하면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다가 1, 1, 0, 1 하면 얘가 마이너스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실제로 마이너스는 어떻게 됐지? 1, 0, 1, 1이죠. 1, 0, 1, 1. 이렇게 보수로 해서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냥 마이너스 5를 그냥 이렇게 1을 그냥 붙여가지고 마이너스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5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서 0을 만들고 싶은 우리 컴퓨터의 로직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로직 연산을 그냥 두 개를 더할 수가 없고 이제 이거를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0이 두 개가 생겨요. 1로 시작하는 000과 0으로 시작하는 000 두 개가. 그래서 보수로 만약에 투스 컴플리멘트를 계산을 하면은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실제 계산을 해보면 아까 플러스 5는 아까 뭐였지? 플러스 5가 010이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5에 흡수 컴플리멘트 해가지고 1011을 두 개를 더하면 여기가 두 개 더하면서 총 1000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릿수가 벗어나는 건 그냥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0이 돼서 이거는 그냥 덧셈을 하면은 이 마이너스 5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CPU적으로 연산 효율적으로 우리가 계산 이 컴퓨터를 돌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의 보수라고 2의 보수로 바꾸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1의 보수를 하는 거는 1010을 아까 1010이 뭐였지? 010을 해보자. 그러니까 0101을 1010으로 바꾼다는 거는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숫자가 0, 1, 2, 3, 만약에 4비트면 2의 4승까지니까 15까지 이렇게 15개의 숫자를 쓸 수 있거든요. 2의 4승에서 4개의 자릿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5까지 쓸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아까 5였죠. 5에서 5가 뭐였지? 1010이 5가 만약에 0101이면은 여기 이거를 1010으로 바꿔준다는 거는 15에서 5를 빼는 거랑 같아요. 왜냐면 15가 1111이거든요. 0101을 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은 0이 되고 0은 1이 돼요. 얘가 15고 5를 뺀 거지. 15에서 5 빼면 뭐지? 10이죠. 그래서 어 이가 10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일단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놓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16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0은 알겠는데 000 채워나가면 마이너스 1 어떻게 할래? 그럼 마이너스 1을 1111이 이거에 그 다음에 제일 큰 수인데 그걸 그냥 마이너스 1로 놓고 뒤로 돌아가는 거 시계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뒤로 돌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이 마이너스 6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가는 거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0을 딱 기준으로 0은 딱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7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 7, 플러스 7, 여기 마이너스 8까지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7까지 표현할 수 있는 여기 총 15개 아니 16개인데 0까지 포함해서 0 포함 총 1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만약에 8비트라고 하면은 총 2의 8승 개 비트를 해서 이게 256인가 256개의 자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까 아날로그로 신호가 들어오면 그걸 디지털로 바꿀 때 256개의 자리가 있어서 0부터 256 또는 마이너스 2의 7승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수양수를 표현하고 싶은 걸 규약을 하면 되고 그 규약을 한 상황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다 하면은 0부터 255까지 자릿수가 총 한 개가 0을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0부터 255라고 생각해 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미안 지금 이거는 2의 3승이니까 이 예제는 3비트가 있는 예제에서 8 그러니까 3비트까지 있는 8개의 자리가 있는 예제에서 만약에 내가 0V에서 10V까지의 아날로그를 받을 수 있는 ADC다 라고 하면은 10V를 총 8개의 자리니까 8로 나눠서 1.25V의 간격으로 얘를 디지타이즈 할 수 있고 0에서 1.25는 그냥 000이 되고 1.25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1, 2.5보다 크면은 2 근데 2가 사실 이게 우리말로 1이고 10진수로 2고 2진수로 010이 되겠죠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11까지 이런 식으로 ADC가 동작을 한다. 요걸 나중에 다시 우리가 값이 몇 볼트였는지 역산을 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111이면은 111이니까 이거 뭐 8이 들어온 거죠. 111이니까 111을 1.25로 바꾸면 1.25는 1.25가 1.2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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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8이 아니고 7이 들어온 게 7이 들어온 거. 그러면은 얘가 10V에 그다음에 0이 들어온 거는 0V를 하면 좋은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 맥스가 7이 아니라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하냐 다른데 이거 8.75V가 최대가 돼요. 0일 때 8.75V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 내가 0V 111일 때 8.75V보다 크고 0V일 때는 0V. 만약에 내가 중간에 뭐 이 정도 뽑았을 때 1, 0, 0이면 10V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0V의 반이니까 이건 5V가 돼. 100이면 뭐지? 2의 2승이니까 4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역산을 해주려면 이제 2의 3승분의 10V 한 거에다 곱하기 이 자릿수 이렇게 만약에 이게 뭐라고 될까? 측정된 디지털 값을 뭐라고 될까? 값을 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8분의 7 곱하기 10V, 얘는 8분의 4 곱하기 10V, 얘는 8분의 0 곱하기 10V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0V, 5V, 8.75V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ADC로 디지털 값을 읽었을 때 그걸 실제 볼티지가 몇이었는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아까 우리가 이진수를 이렇게 5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이걸 나누고 뭔가 나머지 한 거랑 되게 똑같이 비슷하게 똑같이 나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신호가 들어오죠. 그럼 이 들어온 신호를 비교를 해요. 내가 10V가 기준이면은 만약에 기준 볼트지가 그래서 중요한데 10V가 기준이면 일단 5V를 쏴봐. 컴패레이터에 넣는 거. 아까 컴패레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뭐가 더 큰지를 로직으로 보는 거야. 얘가 트루 또는 폴스가 나오겠죠. 근데 얘보다 지금 들어오는 게 여기서 지금 4V래요. 그럼 5V보다 작죠. 기준으로 아까 반으로 자른 것보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이렇게 이게 몇 볼트짜리지? 만약에 세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제일 왼쪽에 있는 걸 most significant bit MSB라고 하고 제일 작은 거를 least significant bit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를 LSB라고 하는데 제일 큰 자릿수를 먼저 본 거지. 근데 큰 자릿수가 얘가 4면 5보다 작으니까 0이 채워지겠죠. 8개 감지. 네. 일단 자 그럼 여기에 LSB가 이렇게 있고 여기 0을 채우겠죠. 이거보다 작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2.5를 비교해. 자 2.5를 비교하면 4V가 2.5V보다 크죠? 그럼 그 다음 자릿수 1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보다 일단 크니까. 지금 2.5에서 여기 다시 1.25를 더해. 이거 반을 나누고 계속 더하는 거. 반을 나누는 거 더하거나 안 더하거나. 자 그럼 1을 먼저 채우고 1.25가 이 자릿수가 되겠죠. 이거보다 더 크니까 3.75보다 크니까 여기 1이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더하기 여기 1.25를 반으로 나눈 걸 더해서 근데 이건 더 넘어갔으니까 0. 그 다음에 또 넘어갔으니까 0. 그 다음에 또 빼줬을 때 그거보다 작으니까 이거만큼 또 더 작은 걸 더했을 때 그거보다 작으니까 1. 그 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쭉쭉쭉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은 각각 컴패리터에서 비교를 해서 이 들어오는 V인 시그널과 이걸 한 번에 읽어서 이렇게 디지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볼티지를 이제 2의 n승분을 나눈 걸만큼의 어, 그 자릿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능이라고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하고 ADC가 이 분해능 레졸루션이 높을수록 좋겠죠. 보통 뭐 8비트부터 뭐 16비트 이런 자릿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전체 레인지를 2의 n승으로 나누는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에러는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10볼트가 있을 때 이거를 만약에 2의 10승짜리 ADC로 만들면 이거의 레졸루션이 뭐가 되죠? 2의 10승분의 10볼트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의 그러니까 값을 추정했을 때 그거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의 절반만큼은 이제 모호한 게 있는 거야. 무조건 이거보다 큰지 작은지 이 범위 안에서는 얼마나 정확한 값인지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레졸루션만큼의 이제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생기게 되고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이제 이 석세시브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아까 이 두 번째 방법은 플래싱해서 8개 한꺼번에 비교할 수도 있고 ADC 이거는 좀 더 빠르고 앞에 조금 더 이제 느리게 되겠죠. 이건 좀 더 비싸겠죠. 그죠? 뭐가 소자가 많으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중요한데 샘플링 레이트 같은 경우는 1초에 몇 번 샘플링 할 수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되고 이제 빠를수록 비싸겠죠. 아까 멀티플렉서 얘기했을 때 멀티플렉서가 있으면 채널 수만큼 멀티플렉서가 128개가 있으면 그거 개수만큼 ADC의 샘플 레이트가 낮아지게 되고 이게 샘플 레이트를 이제 컨버전 타임 아까 ADC에서 이거 바꾸는데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습에서 쓸 ADC 때 MCP 3000이라는 마이크로칩에서 만든 ADC고 그러면은 이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0비트 이게 해상도죠. 2의 10승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ADC고 그 다음에 어, 칩을 보면은 여기 VDD가 이제 V 레퍼런스 들어와서 얘가 우리가 이걸 뭘 설정하냐에 따라서 V 레퍼런스 곱하기 2의 10승분의 내가 읽은 디지털 값 이게 실제 볼티지 우리가 출력하는 이제 이 V인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듀얼 채널이라고 해서 아까 채널이 ADC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안에 멀티플렉스 쓴 건 아니고 그 안에 자체가 이제 미안 멀티플렉스 썼구나. 멀티플렉서를 쓰고 있네요. 그리고 어, 아까 얘기했던 DAC로 비교해서 홀드하고 컴퍼레이터 거쳐가지고 10비트로 아까 ASR 서크세스 어프로크시메이션 레지스터 거쳐가지고 이제 컨트롤 로직으로 넣어준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ASR 방식이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뭐 이거 칩 셀렉트하는 핀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개 핀은 이거 통신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건 이제 나중에 디지털로 변환된 걸 컴퓨터로 받을 때 컴퓨터나 다른 보드로 받을 때 이제 디지털 출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티지는 아까 여기 서플라이 볼티지는 2.7V까지 낮춰서 쓸 수 있고 여기 서플라이 볼티지 2.7V에서 5.5V 사이를 쓸 수 있고 SPI 시리얼 인터페이스 나중에 얘기할 건데 요 통신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할 통신해서 받을 거고 그리고 뭐 여기 8핀짜리 핀을 8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가 있고 이게 VDD에 따라서 샘플 레이트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건 지금 10kg 10K만큼 이게 200K 200K 초당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또 나중에 연결하면 이제 만약에 두 개의 센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두 개의 센서를 두 개를 연결하면 두 개 다 신호를 받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통신해서 병렬로 보낼 때 컴퓨터로 VSS 그런 거 이거는 여기가 그라운드였네요. 얘가 아까 VDD가 아까 3.3V가 이제 2.7에서 5.5가 여기를 연결하는
나중에 그 XY축 있는 이 조이스틱도 연결할 때 조이스틱도 마찬가지로 투 채널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진수 16진수를 이제 2진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16진수라는 거를 우리가 0부터 10 이상의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16진수는 A부터 F까지로 대체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바이너리에서 16진수로 바꿀 때는 이렇게 8자리인 경우엔 반을 나눠서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 연산자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01, 그러니까 0100, 1000 이거는 코드상에서 동작하는 건데 이거 두 개 A, B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0101, 1000, 1100, 0 1010 이거에 AND 연산자 하면 A, AND B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1일 때 또는 동시에 0일 때는 1이 되고 나머지 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동시에 1인 거나 동시에 0인 게 여기는 0, 1, 1, 0, 1, 1, 0, 1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아 미안 AND는 두 개가 동시에 1일 때 죄송해요. 두 개가 동시에 1일 때 0, 1, 0, 0, 1, 0, 0 두 개가 동시에 1일 때만 1인 연산해주는 걸 AND 연산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5어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1이 되고 그다음에 X5어는 두 개가 동시에 0일 때 그다음에 낫은 그냥 0을 1로 1을 0으로 바꿔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프트 연산자는 아까 A가 이렇게 있으면 0, 1, 0, 1, 1, 1, 0, 0이면은 이거를 세 칸 왼쪽으로 옮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세 칸, 이거 세 칸 옮기면 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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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채워지고 0, 1, 죄송해요. 0, 0, 1, 1,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나머지 세 칸은 이제 지워지고 여기 0이 채워지는 그런 연산을 이제 시프트 연산자라고 하고 이 오른쪽 왼쪽 다 가능해.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습 시간 제가 어디서 하는지는 공지할게. 네. 수고하셨습니다.